유승민, 이준석 창당된다고 계속은 되잖아요. 네. 12월 27일 지금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죠. 그 검찰 출신들이 소위 윤석열 대통령의 생명을 보장해 준다는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영남, 수도권, 양지로 보낼 것 아니에요. 그러면 현역 의원들이 가만히 있어요? 이준석 신당으로 다 가서 저는 이준석 신당이 내년 초에 창당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 몰려오는 사람들, 공천 학살당해서 몰려오는 사람들과 하면은 원내 교섭단체도 등록되고 기호 3번으로 될 거예요. 기호 그것을 3번. 저는 경험했잖아요. 네. 안철수하고 박지원. 만드셨잖아요. 만들었죠. 대표님. 예. 호남에서. 예. 의석수가 영남이 배가 많은데. 예.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신당이 50석 내외를 가져간다. 성공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 성공한다고 보시는 저는 거예요? 성공한다. 아, 윤석열 대통령이 변하면 성공하지 못해요.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 안 변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변화하면은 국민의힘도 개혁되고 승리하지만은 변하지 않아요. 패배하고 망하고. 근데 이준석은 뭐로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영남 신당 아니에요. 아, 영남신당. 그렇죠. 영남의 중진들이 네. 현역 의원들이 공천 칼질 당하면은 예 하고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그 영남의 중진들은요, 이명박도 박근혜도 건들지 못한 사람들. 지역 기반이 좋기 때문에. 그럼 그분들이 신당으로 넣으면은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당선되죠. 이준석이 굉장히 좋아하겠는데요. 얘기를 해보면은 이준석 전 대표가 지식, 독서량, 어휘 선택력, 거기에다 국회의원 3번 떨어지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핍박이 있어서 내공이 쌓였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스펙트럼이 넓어요. 이준석은 노원으로 안 가려고 하는데 대구로 가려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들어오면은 선대위원장도 시키고 노원 공천 준다. 이건 아니에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준석을 굉장히 잘 어드바이스 하더라고요. 그분이 가파다가 돼가지고 이준석, 유승민, 금태섭, 양양자 그리고 우리 민주당에서도 한두 명이 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어쨌든 대선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이 인천 계양 출마 그리고 당대표 이러면서 당대표의 사월 비스가 끊임없이 이야기가 되어 왔었어요. 그러다가 지난번에 어쨌든 체포영장이 가결되고 오히려 구속영장 기각되면서 이렇게 이재명이 그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조금 벗어나는 듯한 이런 걸 보이는데 지금 재판 리스크는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안감은 계속 있고 어떻게 말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뭔가 수를 쓸 수 있는 근데 야당 대표가 좀 불안한 상황에 있다는 것은 선거를 치르는 데는 굉장히 악재를 아니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오차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지지를 이재명이 받고 있잖아요. 자기 대선 주자 1위죠. 그렇죠. 네. 그런다면 국민 지지받는 사람이 당대표로 총선을 이끌어야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안동 혹은 험지로 보내자. 이것은 소련의 스탈린이 6.25 때 미국이 유엔군 창설을 들고 나왔을 때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실상 유엔군 창설을 도와줬어요. 왜? 미국을 한반도에 묶어버리려고. 그래서 미국이 한반도에 묶여가지고 스탈린은 동구, 소련 연방을 잘 다스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전략은 마치 스탈린이 미국을 한반도에 묶여놓듯이 이재명을 그 험지에 묶어놓으면은 누가 소를 키워요? 누가 정적으로 유세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니다. 화책이네요. 예. 전체 선거를 지휘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건 이낙연 전 대표하고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잘 알죠. 저는 이재명 대표하고는 별로 그렇게 친한 거 없어요. 예. 또 대화도 잘 안 하고. 그렇지만 나는 이낙연 대표한테 그거예요. 지금은
윤석열 독주 정권한테 맞서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예. 민주당은 단결하고 음. 강한 민주당이 돼서 윤석열 독주 정권에 싸워야 된다. 네. 다 죽일 수 없잖아요. 네.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번에 이낙연 전 대표는 상당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좀 작심 발언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도 그렇고 본인답지 않게 그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뭉쳐라 이거죠. 지금 이재명과 손잡고 네. 대여 투쟁에 선봉에 서야만이 음. 만약 그 경우 네. 기회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처럼 네. 보세요. 저놈의 시체에 위해서 응원가를 부를 수 없다. 누가 지금 죽었나요? 뭐 공천 자기 측근들 떨어지면 그 소리인데 그 공천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이재명 대표하고 담판을 해야지. 그건 아니죠. 김한길 의원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잘 알죠. 너무나 잘 아시잖아. 이게 전체적인 그 정치 디자이너 아닌가 제가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요즘 윤석열 신당설에 한때 이름이 오르내리죠. 지금 국민통합위원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국힘에서 거부감이 세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건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분은 총리도 안 되고 얼굴이 될 수가 없잖아요. 국힘은 보수 정당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신당을 창당할 힘이 없어요.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를 기점으로 해서 네. 신당 창당할 명분도 힘도 없어졌어요. 네. 자, 그럼 그런 가운데에서 내년 총선 전망을 한번 간단하게라도 좀 해주시면은 이 50석이 이준석 신당이 갖게 된다면은 그러면 민주당은 지금 목표가 가반이라 봐야 되겠죠? 과반해야죠. 그죠? 가반. 과반해서 네.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니까 지금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보수층에서도 못한다고 하잖아요. 네. 만약에 의회 권력마저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넘어가면은 지금도 브레이크 없는 차처럼 막 둘러다니는데 그 독주를 어떻게 막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 권력까지 주면은 완전히 독재가 된다 이거죠. 네. 근데 지금 대표님 전망으로 보면은 국힘이 100석도 어려울 수 있다. 골프도 장갑 벗어봐야 몇 타치인지 알고 선거도 뚜껑 열어봐야 하니까 어떻게 됐든 민주당은 과반에서 단 1석이라도 더 해야 돼. 과반을 넘겨야 된다. 통일외교 전문가이시고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6.15 남북 공동선언에 굉장히 주도적 역할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문재인 정부 때도 남북관계 때문에 국정원장으로 그렇죠. 했다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야기했고 그러셨는데 지금 남북관계 지금 최악의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건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네. 총체적 파탄이 났어요. 에이펙 정상회의에 가서 북미 정상회담을 했으면 우리가 반드시 한중 정상회담을 해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은 튼튼한 안보, 한미 동맹, 한미일 공조 여기까지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아요. 네.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속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교류 협력을 한다. 이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를 완전히 적대 국가로 상대를 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에 둘러싸여 있는데 우리는 외교만 잘하면 돈도 벌고 평화도 있어요. 네. 외교를 못하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 취재한 이후에 또 첫 번째는 또 외교가 꼽히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저렇게 다니면은 네. 정상 외교는 실패하는 경우가 없어요. 네. 다 합의해가지고 가잖아요. 또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러고 다니면 TV에 나오면 기분 좋죠. 그러니까 지지도 올라가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번 뭐가 된 게 뭐 있어요? 가장 중요한 한중 정상회담도 못하고 한중일 정상회담 10월 달에 한다겠다고 말도 못 꺼내고 불과 만난다는 게 60 몇 초? 64초인가? 회의장에서 시진핑하고 악수하고 뭐 엑스포 성공했으면 좋은데 미국서 왜 또 한국으로 들어와? 고생하고
영국으로 바로 가서 하지. 지금 보세요. 행정안전망 붕괴돼가지고 원인도 모르는데 이상민 장관도 또 영국으로 갔더라고요. 대통령이 성공하면은 나라가 전체적으로 다 잘 살게 되고 좋은 건데 대통령 한 명한테만 모든 게 몰려 있는 우리나라 대통령제도 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온 그러니까 거니까. 개헌이 필요하죠. 예. 저는 빨리 개헌을 해서 예. 내각제는 너무 우리 사회가 투명하지 못하니까 예. 이원 집정제 같은 것으로 하는 게 좋잖아요. 예. 예. 우리 국민은 대통령 직선 선호도가 강합니다. 애정이. 예. 대통령은 국민의 손으로 뽑고 외치하고 국방하고 프랑스식으로 내치는 국회에서 총리를 뽑으면 예. 제왕적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미국하고 남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양당 폐해가 하도 극심하니까 3당의 필요성도 논의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이준석 신당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올해도 뭐 거의 1%대 성장률, 내년도 2.1% 뭐 이렇게 예측은 하지만 1%대 오면은 아마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연이어서 1%대 성장률이 되는 그런 엄중한 상황인데 실제로 현재 경제 사령당들은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정치를 잘해야 외교가 풀리고 남북관계가 풀리고 경제가 풀려요. 네. 정치를 살려야 돼요. 마지막으로 그 해남 진도에 내년 총선 출사표를 던지셨는데 저는 대통령이 이런 정치를 하고 하면은 우리 민주당이 잘해야 된다. 그리고 호남 정치가 복원돼야 민주당이 산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 성공할 수 있는 투쟁을 하고 내 낙후된 고향 발전을 위해서 마지막 석양을 벌겋게 물들고 싶다. 제가 가진 지식, 경험, 경륜을 마지막으로 네.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번 대결을 하고 내 낙후된 지역 발전과 호남 정치 발전을 위해서 모든 지혜를 다 바치려고. 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합니다. 자, 화이팅! 화이팅! 네.